코스피가 너무 많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450포인트 하락을 하게 됐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아마 우리나라 코스피 역사상 가장 많이 하락한 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리먼 때도 비슷했던 느낌이었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때릴 줄 몰랐죠. 이란 전쟁 터지고 나서 에이 설마 많이 하락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3일절까지 있었으니까 기대를 했죠. 그리고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하락하다가 양전을 전환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이거 웬일이야 웬떡이야 이래가지고 코스피도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대까지 하락으로 끌어올렸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마감한 게 코스피 마이너스 7.2%, 선물은 7.9%로 마감을 하면서 이거 너무 충격적으로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우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을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우선 이성을 먼저 차리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이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원인도 중요하겠지만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준비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새 어떤 흐름들이 있냐면 한국장이 먼저 움직이고 밤에 미국장이 따라 움직이는 좀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최근 들어 존재했었습니다. 2월 내내 코스피가 너무 좋았죠. 맨날 신고가를 경신했었으니까. 이렇게 과열됐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폭만큼 뺀 것들도 있었던 거고, 아마 오늘 한국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미국장이 오히려 오늘 밤에 안 좋을 수도 있다라 생각을 해요. 어제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대신 맞는 거죠.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그 원인은 뭐냐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계속 팔고 있었어요. 오늘만 하더라도 5조 넘게 팔았고 금요일 날만 하더라도 7조 넘게 팔았습니다. 참고로 금요일은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던 날인데 그날도 팔았어요. 지금 2월달 보면 내내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었는데 어떻게 코스피가 6천을 넘길 수 있었느냐?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금융기관이 사서 잡힌 거는 두 가지로 보는 게, 그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ETF 자금도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럼 ETF는 누가 사느냐? 개인들이 많이 삽니다. 개인으로도 사고 ETF로도 사면서 이 양쪽에서 플러스로 잡혀 있었던 거죠. 외국인은 팔지만 이 ETF 자금과 개인 매수 자금 그리고 기관이 사는 순매수 자금들이 합쳐지면서 외국인이 파는 물량을 다 잡아먹고 증시를 끌어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떨어졌느냐? 외국인이 금요일날 7조, 오늘 5조를 팔았어요. 이렇게 대규모로 판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대규모로 팔았는데 오늘 바뀐 거 하나는, 외국인은 5조 1,000억을 팔았지만 개인이 오늘 5조 8천억치를 순매수했어요. 개인은 문제 없어요. 지금 계속 뜨겁습니다. 매수세가. 근데 기관 쪽이 달라졌어요. 거의 조 단위로 순매수를 하던 기관 쪽이 이번에 9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찍힙니다. 이 얘기는 ETF로 많이 잡혔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관으로 잡히는 자금 중에 상당수는 ETF였었고 ETF는 플러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개인이 플러스로 들어왔으니까 ETF도 플러스로 들어왔겠죠. 근데 어떻게 총합이 마이너스로 잡히느냐? 오늘 기관도 외국인 따라서 엄청나게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마이너스로 돌변한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혼자 떠받치고 기관과 외국인이 막 수조 원 단위로 매도를 치니까 아무리 개인이 매수세를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은 주로 뭘 던지냐? 대형주를 던집니다. 대형주라던가 코스피 200이라던가 선물을 그렇게 때리 누르니까 당연히 대형주가 밀려 나올 수밖에 없죠. 프로그램 상으로도 증시를 쭉쭉 밀어내게 됩니다. 기존에 계속 매도를 했었던 외국인, 그리고 이 선물에서 옵션이라던가 해지를 걸어놨던 이 외국인이 파생에서도 3월 중순까지 간다면은 굉장히 유리해지는 게임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럼 외국인은 이번에 파생에서 또 돈을 버는 구조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다시 순매수로 들어와가지고 저가 매수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인이었던 거고요. 자, 그 코스피 200 같이 지수 ETF가 굉장히 커요. 시장에서 외국인들도 단순히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코스피 200 단위를 많이 하는데 선물로 때리고 종목으로 때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스피 200 ETF도 매도세가 계속 나오겠죠. 프로그램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화면처럼 벌어지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9%, 11%, 현대차 11%, 엔솔 9%, 이거 보면은 많이 올랐던 것들도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안 오른 것도 많이 떨어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이런 특이한 경우는 많이 올랐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상에서는 나는 오른 것도 없는데 왜 때려?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같이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좀 억울한 주식들도 나온다. 나 이미 벌써 150% 올랐으니까 10% 떨어지는 거야 괜찮아 하는 주식들도 있지만, 나는 이제 30%밖에 안 올랐는데 10%를 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다르다는 거죠. 잘못한 거 대비 매를 더 많이 맞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식들을 우리가 노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선 내일 제일 걱정되는 거는 반대 매매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대형주는 안정적이다, 주가 변동성이 적다라는 이 심리 때문에 레버리지를 걸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신용까지 걸면 대략 10% 하락했을 때 대략적으로 하면 226% 정도 떨어지게
되면 담보금을 내일 채워야 될 건데 담보금 채울 돈이 없겠죠. 있으면 신용을 안 썼겠죠. 그러면 내일 오전장에서 반대 매매가 막 나오면서 한 번 더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미국장이 좋게 돼가지고 끌어올라오면은 반대 매매를 하더라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게 되면서 어느 정도 충격을 덜 받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반대 매매가 내일 한 번 더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럼 반대 매매가 벌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반대 매매까지 터지고 나면 기업의 밸류 대비 주가가 더 밑으로 내려가요. 현금 많은 외인 기관들이 와가지고 싹 긁어서 저가에 사갑니다. 물론 이게 이제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대 매매 나오고 나서 다음부터 악재가 없으면 되는데 추가 악재가 또 나오면 반대 매매 한번 또 나오고 또 저가 매수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무조건 V자 반등이라고 예단하지 말고 분할로 이 저가 매수는 들어가야 된다. 넉넉하게 보세요. 막 1개월에 6번씩 나눠서 6번을 매수할 거야, 뭐 이런 전략을 쓰는 게 낫다. 왜냐면 리먼이랑 코로나 때 지하 2층, 지하 3층 구경했던 사람들은 경험해봤을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22년 장세 빼고는 악재 한 방에 V자 반등 하나로 다 끝났어요.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럴 때 바로 들어가야 되라고 하면서 바로 V자 때 그냥 전액을 투자하는데, 이게 아무리 군침이 돌아도 전액 투자보다는 끊어서 가는 게 좀 더 안전하더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패닉장이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락장이 오면은 우선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살 것인가 팔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되느냐, 공포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미래 이익이 영향을 줄 거다 안 줄 거다로 보시고 팔면 돼요. 지금 이 악재가 내 기업이 미래 이익에 돈 벌어들이는 능력에 문제를 발생시킨 것 같다. 그러면은 손실과 이익 여부 상관없이 바로 매도를 하고, 이거와 문제가 없다라 그러면은 그냥 홀딩으로 가면 됩니다. 어차피 기업이 돈 버는 능력이 문제가 없으면 시간의 문제지 다시 돈은 벌어들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보통 대부분의 악재들은 외부에서 나와요. 그 기업의 미래 이익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홀딩이 조금 더 유리했던 적들이 많았었죠. 두 번째는 내가 기다렸던 주식이 싸게 나왔는가도 고민해봐야 돼요. 그냥 무서워라고 장도 안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근데 뭐가 빠진 거지? 권투에서도 보면 주먹이 날아올 때 눈을 떠야 주먹을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락장에서 하락한 종목들을 다 쳐다보세요. 공포스러워도 쳐다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빠졌는데 얘는 빠질 애가 아닌데 그냥 ETF가 매도하니까 같이 수급상 그냥 끌려 내려갔구나 하는 애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린 화면에서도 좀 있어요. 그런 애들은 매수를 하면 되겠죠. 이런 애들은 오히려 기업의 이익 가치에도 문제가 없는데 외부 악재라는 이유로 주가가 할인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란 같은 문제들은 영향을 좀 갈 수 있겠죠. 트럼프가 이제 4주 이상 걸린다, 장기전이다. 안 그래도 2시 때는 트위터에 뭘 올리냐면 미국의 무기는 무한정하다 하면서 막 장기전의 뉘앙스를 풍기는 얘기를 하면서 증시가 더 패닉이 갔었는데, 결국 시간의 문제지 소강 상태로 접어들거나 전쟁은 종식되게 됩니다. 러우전은 종식도 안 됐지만 이미 소강 상태가 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고요.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거를 팔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동안 노렸던 주식이 싸게 나왔으니까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두 가지에 집중하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이다. 공포스럽다, 무섭다, 힘이 없다, 무기력하다, 이거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정하시고 그거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양양 스승님 인터뷰 다 했고요. 책도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식장이 좋고 나쁘고 간에 가치 투자는 주식 투자자라면은 반드시 갖춰야 될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이에요. 아무리 총싸움이어도 이 검술 훈련을 하는 이유는 근접전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처럼 주식에서는 뭐 여러 기법들이 있겠지만 가치 투자는 투자자라면은 기본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라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